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의 주제, 8월 시장 급락시 바닥에서 쓸어 담을 저평가 우량주 탑3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새로 오픈하기 전에 뭐 7만 8만 구독자 그리고 우리가 MTN이라든가 머니투데이 방송이죠. 그리고 이데일리 방송이라든가 경제 방송에 항상 나가서 이런 타이밍 때 이렇게 시장이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나올 때 여러분께 많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수익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급락이 아니라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쓸어 담아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지만이 하락 시장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딱 내가 원하는 주식이 나왔을 때 저가에서 싹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좋은 종목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만한 종목들은요. 뭐 그냥 나열을 한번 해드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첫 번째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으로 해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주식이고요. 이게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입니다. 2차 전지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2차 전지를 만들 때 꼭 들어가야 될 양극재라든가 판막이라든가 중간에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올지들은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는 테스나 요즘 핫하죠. 굉장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테스나, 해성 DS, 뉴인텍이라는 주식입니다. 요것들도 하나씩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스나가 무슨 일을 하고 뉴인텍이 무슨 일을 하고 하나씩 쭉쭉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주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말씀드릴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충분히 코로나 관련주 다음으로 포착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요거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꼭 매수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내 투자 관점과 같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종목들을 이 테마들을, 이 업종들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여러분들께서 왜 이런 시장의 현재 상황이 나오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눌리고 있잖아요. 왜 이런 주식시장이 나오지? 왜 상승이 나오고 왜 하락이 나오지? 이걸 이해하셔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주식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졌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최대한 빠르게. 딱 빠지자마자 경제가 올스탑 됩니다. 경제가 올스탑이 되다 보니까 모든 금융시장, 지금 현재 고용시장, 소비시장 다 죽어버리고요. 주식시장은 30% 급락을 하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경제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고용, 투자, 소비라는 이 3요소 3박자가 무너지게 됩니다. 균형의 추가 무너졌다. 자, 그럼 이 무너진 균형추를 그냥 가만히 냅두면요. 어떻게 되냐면 과거 미국에 지금 현재 장기 불황 1900년도 초에 일어났던 장기 불황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미국 정부는 아무것도 경제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자라는 주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냅두다 보니까 장기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길게 오게 되면서 국민들이 너무 못 먹고 못 사는 상황까지 오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장기 불황 뒤부터는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경제를 어느 정도 부양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논리가 시장에 지배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양적 완화가 나오는 현재 상황까지 나와버리게 된 겁니다. 이건 뭐 2009년도 당시에부터 시작된 부분이죠. 결국 경제를 흘러가는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 소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채권 시장부터 쭉 풀면서 돈을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보통 양적 완화, 양으로 완화시킨다,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완화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이 3박자 고용, 투자, 소비 중에서 두 가지는 살릴 수 있었지만 한 가지는 살리지 못했죠. 소비는 살아났고요. 투자도 살아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고용 비율입니다. 고용은 제대로 살려내지 못합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말 그대로 양쪽 하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돈만 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고용 지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투자 사장님들이 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채용은 즉 리스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AI 로봇들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고용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필요해진 거, 시간이 필요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현재 부양하기 위해서 골디락스 상태라고 하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간의 상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간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미지근한 상태인 골디락스 상태를 하게 됩니다. 제 글씨체 보고 지렁이 글씨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죠?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골디락스 상태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거품도 아니고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아닌 이런 상태를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무엇이 올라올 때까지 고용 지표가 회복될 때까지 열심히 기다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증시는 계속해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유동성을 풀음으로 인해서 증시가 계속해서 밀려 올라가는 증시가 현재 나와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이런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왔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신고가를 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미국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시면 미국 지수, 해외 지수도 굉장히 잘 상승한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 주요 지수를 간단하게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지수 가볼게요. 다우존스 다우존스 기침 나오지. 자, 다우존스 지수가 보시면요. 그죠? 보이시죠? 역사적 신고가를 2000년도 코로나를 겪고 나서부터 계속 2021년도 계속해서 쭉 상승하는 장세가 나와주게 됐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날리는 모습들. 나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나스닥 종합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종합 지수조차 역시나 신고가를 계속해서 날려주는 요런 모습들, 신고가를 알려주는 요런 모습들이 나와주게 된 겁니다. 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간지 아시겠죠? 자, 그럼 근본적으로 고용지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증시는 계속 간다 안 간다?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무너졌지만 단시간에 떨어졌지만 그렇게 걱정할 뿐이다, 걱정할 뿐이 아니다. 그렇게 걱정할 뿐이 아니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코로나 시장에서 현재 코로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은 역시나 뭐였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뭡니까? 거품이죠. 계속 돈을 풀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이거 거품 아니야? 너 거품 아니야? 거품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관련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 이 자리 맞나?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되나?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 상태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거의 계속해서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면서 미친 듯이 상승했어요. 그죠? 아마존닷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거품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버리게 되죠. 근데 보통 주식이 거품이냐 거품이지 않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투자 자산의 과열이냐 거품이 아니냐는 바로 실적을 보고 판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실적도 같이 따라 올라갔다면 맞죠. 이 주가는 과열된 구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갔지만 따라서 실적이 같이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이런 기업들은 거품이 돼버리는 거죠.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올라갔다가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어떻게 되죠? 레벨업을 통해서 주가 레벨업을 통해서 과거부터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저가를 유지해줬고요. 저가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박스권에서 크게 상승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상승 이후에 박스권 그리다가 다시 상승. 박스권 조정 이후에 박스 일부 구간을 떨어지지 않다가 다시 상승,
떨어졌다가 박스권 그리다가 실적 대장주로서 올라가게 돼버리는 과거부터 지금 현재 바닥이 계속해서 갱신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에 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떨까요? 신라젠이라는 기업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굉장히 심한 기업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보통 기술등에 상장한 기업들은 대단히 실적이 좋지는 않거든요. 간단히 예제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는 주식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결국 어떻게 된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왜? 실적이 기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실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주가를 레벨업 시키면서 저가를 계속해서 올려주는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실적주들 중에서 우리가 매수할 만한 가장 좋은 종목들은 무엇이 있느냐? 제가 앞서서 가장 영상 첫 번째에 말씀드렸죠.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정책 관련 종목들입니다. 일단 뭐 정책 관련 종목들은 제껴놓고 일단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요. 못 팔아서 없어서 못 파는 것들이에요. 없어서 못 파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놓자마자 다 팔리는 부분이 바로 2차 전지하고 차량용 반도체라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냥 반도체도 안 그래도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심각하죠. 만들 때마다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왜? 미국의 정부 주도하에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를 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게 2차 전지 자동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민지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1년이 넘어가요. 2년째 다 돼가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 주식들이 실적적으로 주목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나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현재 VS 상태입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트럼프 정부 당시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보세요. 트럼프와 시진핑 싸웠죠. 왜? 적자 때문에. 미국의 적자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혹은 뭐 이건 명분이었고요. 사실 중국이 너무나도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 트럼프 미국 정부가 지금 현재 견제를 계속해서 한 겁니다. 명분을 삼아서 계속 괴롭힌 거죠.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규제를 넣고 한 거죠. 왜? 지금 이 중국이란 나라는 국내에서 내수만으로도 잘 먹고 잘 살 만한 국가인데 수출까지 잘 되다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너무나도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국에게 가장 많은 수입을 해주는 국가는 누구였겠어요? 미국이었겠죠. 가장 많은 소비국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 나라는 이 중국이 너무나도 많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견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서 중국 내수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할 수 없겠지만 수출은 너네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국제적으로 정세에서 규제를 때리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끝날 줄 알았지만 사실상 바이든 정부에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든의 중국 규제에 대한 내용이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여러분들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겠죠. 보통 이런 게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화웨이 등 중국 59개 기업의 투자 금지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미국이 강조하는 모든 부분은 중국을 규제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계속해서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글로벌 기업들은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고민에 빠지게 되냐? 이거 결국 자동차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부품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간단하게 부품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몇 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하냐면 대략적으로 3만 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3만 개,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만 개나 필요합니다. 적어도 줄어들어서 1만 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줄어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부품들을 직접 생산할 수 없겠죠. 그래서 현대차라든가 뭐 기아차라든가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다 하청을 주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혼자서 다 만들 수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비상에 걸리게 됩니다. 어디서든 조달을 받아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데 자동차가 사실상 말 수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죠. 중국 내에 아무리 공장을 지어봤자 해외로 수출하면 바이든 정부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규제, 이슈가 터져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자동차 부품 조달할 때 없을까 하다가 들어온 게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즘 자동차 부품주들은요, 실적이 너무 잘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상한 뭐 이미 그 경쟁에서 떨어진 기업 말고 원래 기존에 잘 나가던 기업들은 너무나도 잘 나가는 해외에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여러분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요즘 2차 전지 전기차에서 밀고 있는 거 뭐죠?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의 핵심이죠. 반도체 요즘 너무 다 들어가요. 여러분 요즘 계기판도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다 디스플레이로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다 디스플레이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역시나 전기차의 핵심이겠죠. 이제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관련 종목들을 쫙 살펴봤어요. 대표적인 종목들을 딱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미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다 높아요. 너무 사고 싶은 삼성 SDI. 뭐 어머나 많이 올랐네. 요즘 분할 상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 기관계 외국인 기관계 쓸어 담고 있는 주식이죠.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개인들 다 팔고 외국인 기관이 쭉 들어가 담고 있는 주식. 어머나 힘이 다 올랐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고가라는 거죠. 근데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네요. 근데 마침 한국이 문제예요. 왜? 미국과 한국을 굳이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한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숫자가 꾸준히 있었어요. 꾸준히 있으면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접종을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퍼지다가 델타 바이러스가 가장 늦게 퍼진 편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쫙 늘어났어요. 잘 버티다가 코로나 숫자가 늘어났어요.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버티다가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주식시장이 조금 더 크게 밀릴 만한 가능성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렸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번에 걸렸죠. 걸리기 시작했죠. 대유행이 시작됐죠. 여러분들 이거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죠? 막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전파력이 30% 이상 된다고 합니다. 더 힘이. 물론 치사량을 줄였지만 사망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많이 줄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만한 가능성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얼마나 했지? 우리나라 30% 정도 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을 뜯어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접종이 55%고요. 2차 접종까지 접종 완료한 것은 48%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미 뭐 인구의 절반 정도가 맞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1차 접종은 30%입니다. 네, 맞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접종 완료된 인원이 8%밖에 안 됩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래도 그나마 완벽한 면역까지도 아니지만 그나마 면역이 됐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3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럼 우리나라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보다 더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특히나 이 돈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환율 차이가 나오게 돼요. 미국의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간에 상승하겠죠. 한국에 비해서 비교적인 거니까 항상 환율은 한국과 이 미국을 비교하는 겁니다. VS 비교해 보면 결국엔 미국이 지금 우세하기 때문에 미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요. 한국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는 거 얼마나 더 퍼질지 모르겠지만 잘못해서 추가적인 확진자 숫자가 이대로 계속해서 1000명대를 찍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조정, 폭발적인 조정까지는 아니겠지만 박스권 저점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코로나 세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켜온 박스권 저점 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두세 방 정도는 더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고통에 빠져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아, 이 좋은 기업들을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왔다. 유일하게 우리가 이 막차를 탑승할 만한 타이밍이 오는구나. 일부러 이때를 기다리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점에서 딱 투자해서 수익 볼 만한 타이밍이 왔구나 라는 타이밍이 슬슬 나오게 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잡아야겠죠.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1000명대 확진자 나오기 이전부터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렸던 게 구리바이오. 그죠? 유튜브 영상에 언제 추천드렸죠?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날짜를 봐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말씀해 드렸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싹 돌아가 보시면 제가 요거 추천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7월 5일입니다. 저번 주 무슨 요일이죠? 7월 5일이면 저번 주 월요일이죠. 7월 5일 날짜로 7월 바닥에서 쓸어닮을 주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코로나 관련 종목들을 쫙 진단 키트 관련 종목부터 보죠. 뭐 차트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죠? 저가 있죠. 저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박스권 저가에서 머물면서 랩지노믹스 더 쌌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 브리핑해드리면서 가장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건 뭐다라고 설명드렸죠? 우리바이오가 가장 괜찮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세 종목을 추천해드리면서 이 종목을 가장 강조해드렸었죠. 뭐 KPX생명과도 그렇고 인콘도 그렇고 수익이 잘 나긴 했지만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가 가장 괜찮은 타이밍이 나와줬습니다. 그죠? 21% 정도의 급등세. 우리가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이런 종목도 저런 종목도 있겠지만 우리가 21% 정도 먹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나 나쁘지 않은 수익 냈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수익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취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눌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우리가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이번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식시장에서 떨어질 때,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우리가 겁만 먹지 마시고 꼭 2차전지 관련 소재들, SK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차량용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 꼭 잡으시라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겠죠.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2차전지 완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이걸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실적은 굉장히 이미 잘 나고 있죠. 뭐 폭발적으로 증가할 만한 가능성도 이미 나와줬고요. 그죠? 실적은 뭐 안 봐도 안 봤다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관기들, 외국인들 들어온 거 보면 SK이노베이션의 주식회사인 소재 부분을 단순 물적 분할하며 설립되었으며 배터리 소재 등의 생산 판매를 주요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주요 제품인 분리막이다. 2차 전지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극재, 암극재가 왔다 갔다 하죠. 이게 2차 전지예요. 이게 배터리 하나하나씩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합쳐서 2차 전지라고 합니다. 이제 방전과 충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서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여기 적혀 있는 바로 분리막입니다. 이 분리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화재가 터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안정성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분리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분리막 판매 제품 기업입니다. 뭐 실적 예상치 미쳤죠 그냥. 성장세, 매출액, 영업이익 뭐 뿐만 아니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죠. 뭐 PER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변동이 나오는 이걸 보이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싸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번 이러한 기업들 현재 굉장히 싸다라고 주목받는다,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주목되는 이 기업 같은 경우 이번에 눌림목 나올 때 오일선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남들은 오히려 매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식시장이 밀리면서 이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누가 물리는 거냐면 지금 여태까지 쭉 모아놨던 외국인 기관계가 물리는 겁니다. 자, 외국인 기관계가 이 물리는 주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추가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주체 세력이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걱정 마시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겠다. 기업 방향성, 이슈, 실적까지 삼박자가 고루 갖춘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기업들은 반드시 꼭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어, 제가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어플리케이션에도 추천드린 바 있는데요.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쭉 추천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이거 보실만 합니다. 매수할 관점 가져가셔도 좋습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급등 추천주 이제 상한가 랠리라고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실 겁니다. 오늘의 추천도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슈는 LG, GM의 합작사의 양극재 공급계. 어디서 많이 본 건데요, 그죠? 아까 봤더니 양극재, 그죠? 양극재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고요. 요즘에 6천억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양극재 생산 공장 추가 설비를 했습니다. 뭐 역시나 잘 나갈 만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진행을 했겠죠. 이렇게 되면 매출 실적이 너무나도 크게 증가할 만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제 막 얼굴을 딱 들어주고 있는데 오히려 잘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 조정받았죠.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런 타이밍에 주가 삭삭 매집해 두시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께 수익 보신 데는 대단히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께서 조정받을 때 오히려 담아두셔야 더욱더 많은 수익들 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 주식시장 덜 조정 나왔기 때문에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런 18만 원짜리까지도 오면 너무 좋겠네요. 이런 기업들 사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SK I 테크놀로지는 플리막 관련주,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생산을 한다. 요즘에 설비 투자를 추가적으로 했다. 6천억 설비 투자, 추가 설비 투자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차량용 반도체에서 테스나 그리고 해성, DS, 뉴인텍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핵심인 MLCC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게 와인잔 한 잔에 딱 담으면 1억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엄청 비싸요. 이거 엄청 작지만 엄청 비싼 게 뉴인텍이에요. 요즘에 굉장히 잘 팔리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핵심이죠. 차량용 반도체 핵심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검사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검사 기업이고요.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 기업입니다. 반도체를 이렇게 손상이 가면 절대가 안 되거든요. 패키징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나 같은 경우 간단하게 보시면요. 테스나 같은 경우 보시면 주가 많이 올라왔죠. 한 차례 뭐 많이 상한가 친 건 아니고요. 한 10% 정도 올랐다가 이제 막 실적 기반과 함께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뽑아드린 주식들이 거의 뭐 실적 안 보셔도 될 만큼 좋은 기업들만 뽑아놨어요. 뭐 실적은 걱정 안 하시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아요. 이해되셨죠? 해성 DS 반도체 품귀 현상과 함께 나온다. 조정 많이 받고 있죠, 그죠? 떨어질 만한 기업이 아니고 실적적으로 폭발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데 이 주가가 조정받고 있어요.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기업의 문제가 없고 지수 때문에 조정받는 기업이 있다? 매수해야겠죠, 여러분들. 매출의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부분 크게 성장. 그리고 요즘 굉장히 좋게 설명하기 이게 PER 자체도 굉장히 싸지고 있다. 주가 조정받을수록 굉장히 싸지고 있다. 기준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징 관련주. 그죠? 뉴인텍 같은 경우는 요즘 적자를 벗어나서 성장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인텍. 요러한 주식들. 요러한 주식들. 예, 추가적으로 조정받으면 너무 좋아요. 61선 이탈하잖아요. 여러분 이때부터 모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급하게 사지 마시고요. 기다리셨다 사시는 거 여러분께 항상 말씀해 드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책주 시간이 됐는데 정책주까지 이야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겠죠? 여러분들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호로록 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렸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느낌을 같이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정책주 부분들 싹 정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변하지 않을 것 건설주하고 원전 관련주는 어떤 주자가 와도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주자가 와도 주목을 받는다. 왜? 건설은 부동산이 요즘 이슈이기 때문에 민주당
민주당 뭐 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야당 여당 전부 다 건설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건설주 이슈는 역시나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유 그리고 한 번 더 주목할 만한 실적이 나올 만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체크 포인트 다음 시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원전 관련주 요것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짚어드리면서 왜 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조정받을 때 주목했다가 싹 사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어플리케이션 현재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현재 구독자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가입하시고 들어오신 분들 구독자분 구독 꼭 누르시고 어플리케이션 접속하셔서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은 제가 저평가 우량주 숨겨진 엑스파일 종목들 공개할 겁니다. 제가 하루하루 유튜브 채널에서도 하루하루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포트를 정말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만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종목들만 쭉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가총이 좀 낮기 때문에 유튜브에 공개하기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별적인 정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담아두시면 나중에 훨씬 큰 더 재미를 볼 수 있겠죠. 대형주 한 5% 10% 올라갈 때 이러한 종목들은 상한가도 기록하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만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쭉쭉 모아서 오늘이죠. 바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하셔서 아직 아이폰은 안 나왔습니다. 검토 중이에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좋은 혜택까지 받아갈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추천 종목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천 종목의 확률은 뭐 지금 뭐 이게 뭐 이런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승률은 100% 나오고 있습니다. 욕심 없이 3에서 5% 익절한다라고 기준에서 봤을 때 역시나 좋은 종목들은 역시나 수익을 요즘 잘 줬죠. 많게는 뭐 20, 30%까지 쭉쭉쭉쭉 올라가 줬는데요. 뭐 요즘 뭐 40% 50%도 잘 터지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요즘 시장에서도 좀 승률을 못 내고 있다. 나 잘 내고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나는 좋은 승률 못 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단타 치시면서 충분히 매일매일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지켜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최근 경제 방송에서 이제 딱 나와서 이제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과거의 영광 뭐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과거의 모습들 다시 되찾으려 합니다. 여러분들 욕심 없이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갈 예정이니까 함께 따라오시면서 이 채널 여러분들께서 같이 크게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댓글을 통해서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역시나 오늘도 언제 5,000명 되나요? 뭐 라이브 방송해 주세요. 여기 라이브 방송 매번 했었죠. 경제 방송에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려요. 명신사업도 축하드리고 우리바이오도 축하드리고 한 20% 급등했죠. 축하드리고 또 다음 PHC 뭐 36% 수익 났다. 또 수익 드리 이런 거 자랑할 빵도 없고 슬픔요. 남은 기간이 있어서 일단 방 이동했는데요. 이거 슬퍼요. 그죠? 입이 근질근질거리죠. 우리 항상 수익들 많이 내면서 가 보도록 합시다.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땡큐.